안녕하세요. 2021년 1월 6일이에요. 저는 K클래식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를 이번에 출간한 K클래식 콘텐츠 연구소 소장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 BTN 인터뷰가 있고 내일 BBS 인터뷰가 있어서 두 군데서 질문지를 보내왔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화엄연기 회관도에 나오는 그 머니와 의상 화엄 종조로 모시고 있죠. 묘에 우리말로는 한자어로는 명해 스님이라고 하는 13세기의 고산사 스님이 화엄연기 회곤도라고 해서 화엄종의 종조로 원효와 의상을 모시고 그들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효가 그 이렇게 절벽 가까이에서 그 수도 정진을 하고 있을 때 호랑이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요걸 슬라이드 쇼로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볼게요. 일단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제가 그 삼국유사 속 우바이 이야기라는 코너로 한 8개월 정도 고정 그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라는 책을 냈다고 해서 인터뷰 목요 인터뷰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문학 고전을 쉼 없이 발굴하고 또 그걸 콘텐츠화하고 대중화 세계화하고 있는 정진원 교수와 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삼국유사 시리즈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중 건강 복을 제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효 스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고 노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저는. 그렇다면 삼국유사 시리즈 첫 번째가 여인들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자장스님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원효 스님이 주인공이신 거네요. 제 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웬만해서는 삼국유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또 마찬가지로 원효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익숙하다고 해서 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하면 이련 스님이 썼다는 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정사인데 비해서 삼국유사는 야사로 치부된다는 그런 정도를 넘지 못하고 말죠. 원효도 유명하긴 한데 퍼뜩 떠오르는 것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일체유심조, 그리고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설총을 낳은 파계승이라는 거, 조롱박을 두드리고 무회무를 추면서 저작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시내 중심가를 떠돌았다는 데에서 멈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두 권의 여성과 그 자장가 선덕여왕의 사촌남매 간의 신라불국토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삼국유사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책이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것을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불교학자들은 불교 부분만, 국어학자들은 향가 부분만, 역사학자들은 역사냐, 뭐 신화냐, 설화냐 이런 데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국유사가 마치 그 박제가 된 그 새나 그런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박제된 과거에서 걸어 나와
사람들의 온기가 살아 숨쉬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 책이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의 일화가 삼국유사에 많이 등장하죠. 네, 삼국유사에는 한 10가지 그 이야기 꼭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10가지로 나오고, 그리고 그 원효 불기, 원효는 걸림이 없다. 원효는 어디 얽매이지 않는다. 원효는 대단한 이제 그 신라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석학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 일원 스님의 그 일대기를 뭐 어디는 짧게 어디는 길게 썼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원 스님이 7세기에 살았던 그 원효 스님을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경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산에서는 원효, 설총, 일연을 세 분의 성인이라고 해서 그 삼성현이라고 하고, 또 그 세 성인을 기리는 박물관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그 이제 그야말로 지자체 콘텐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삼국유사에는 안 나오지만 7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그 각축을 벌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이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주 절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 백제가 전부 신라에게 망했죠. 그러면 그 전쟁통에 삼국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긴 나라의 백성, 진 나라의 백성, 다들 뭐 전쟁에 나가서 죽고 굶주리고 부상당하고 초급목피로 연명하고 뭐 지금의 코로나에 비하겠습니까? 정말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그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어려운 시간에 원효 스님이 과연 이긴 나라의 신라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 불교를 교화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이르러서 백제 지역에 남아있는 원효 스님과 관련된 사찰, 고구려 지역, 지금은 또 북한이어서 가볼 수도 없고 자료를 찾기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고구려에서도 불교를 전파하고 수행한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것까지 제가 망라해서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보통 원효 스님의 그 통불교 또는 대중불교라고 이제 시작을 원효 스님으로부터 잡는 경우가 많죠. 삼국유사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삼국유사는 그 저자 일연에 의해서 원효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인간이 깨닫고 그야말로 상부볼이 하화 중생하는 거의 뭐 200종 가까이의 책을 썼다고 하죠. 지금도 한 20종 정도가 남아 있고, 그러나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책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원효를 인간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이 여러 각도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서 생각나는 일화를 소개를 해보자면, 그 원효가 아주 이제 그야말로 출중한 태어나는 것서부터가 살아나무 아래서 그 태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거의 출생 그 스토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행자로서의 뭐 그 대단한 모습 지금 그 보았듯이, 그리고 아들을 그 설총을 낳고 이제 파괴하고 복선거사, 소선거사라고 부르면서 그 이제 이 대중에게로 뛰어들어서 대중불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중국의 13개의 그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여러 불교 13개 종파를 다 회통해서 회통불교, 줄여서 통불교라고 하는 그 우리 불교만의 특징을 이 원효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삼국유사에서는 뭐 그 아버지로서의 원효, 수행자로서의 원효, 세계적인 석학으로서의 원효보다도 관세음 보살이 여인으로 등장해서 시험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 항상 눈앞에 두고도 관음보살을 찾아 헤매면서 관음보살을 칭견하지 못하는 헛똑똑이 역할을 한다든지 뭐 번번이 의상은 뭐 바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낙산사를 세우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면서도 이 제호를 마다한 화상아라고 이제 파랑새한테 그 한 쿠사리 먹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깨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금의 투르판 같은 데에서도 그 원효 스님의 그 필사본 같은 것들이 그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13개 종파를 회통한 불교적인 위상이나 아니면 그 초지보살에서 훌쩍 이제 뛰어넘은 이제 말이 초지보살이지 지금 자기는 신라의 그 불교의 첫 새벽 신라의 부처라고 해서 으뜸원자 새벽 효자를 써서 그 자기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그 훌륭한 모습과 우리와 같은 범부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인간 붓다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제 그 삼국유사에서 찾아낸 원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이나 사상, 뭐,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도 물론 삼국유사에 전해집니다.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짓다가 10회향품에 이르러서 내가 이 회향이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수행한 것들을 돌이켜 향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에게서 그 지식을 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대중이 되고 그 교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구보리한 것을 하화중생하는 그 대중교화를 몸소 실천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 스님이 이제 금강산매경에 그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소를 쓰게 된 이야기. 또 광덕과 엄장에게 쟁관법을 가르쳐 준 이야기. 또 낭지 스님이 책을 쓰라고 해서 초장관문이라든지 안신사심론이라든지 하는 책을 짓고 시한수까지 지어서 그렇게 공손하게 바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입니다. 무예박을 두드리고 일반 민중과 어울린 그 스님의 말년 행적을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원효는 당시 그 신라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철학자. 중국이 왜 중국입니까? 세상의 중심이어서 중국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을 벗어난 지금의 이제 그 투르판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스님의 책을 그대로 필사한다든지 그 번역한다든지 중국에서도 스님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세계적 석학으로만 해도 이 훌륭한 스님이 통일 신라, 그러니까 삼국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모든 대중을 위해서 대중의 붓다. 그 범속한 세간에서는 도저히 어떤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그 걸림없는 대자유인 무예인으로 우뚝 서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어, 나무불, 아미타불, 희망가를 부르게 해줬다는 데에서 이 스님의 가장 큰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춤추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님에게 같이 함께
그 무예박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뭐 어떤 그릇이라도 좋고, 무슨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거라도 두드리면서 어깨춤으로 화답하면 나 또한 어, 또 하나의 원효 스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고, 대중과 동사섭하는 불교 희망이자 위안이라고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원효처럼 위대한 스승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굴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울고 있는 내 친구, 내 식구, 그 한 사람에게라도 붙여, 내 안에 붙여 있다, 네 안에 붙여 있다. 부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잠들고 있다. 그리고 죽어야 가는 아미타 정토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현생에서 아미타 정토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면 아미타 부처님인 거죠. 그 연부를 노래처럼 춤처럼 같이 그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불행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춤으로 하자. 꼭 세계적인 석학 원효가 아니면 어떤가.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원효가 되자. 이 깜깜한 어둠 속을 밝혀줄 첫 새벽이 왜 꼭 1400년 전에 원효 스님이어야만 하는가. 그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작은 원효가 되자 모두, 이런 발언을 담아서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동안 오래전부터 한류를 이끌 다음 콘텐츠는 한국의 고전이라고 주창해 오셨는데, K 클래식,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에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글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물어보신다면, 이제 원효와 춤을 췄으니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향가 14수, 이련이 쓴 그 향가 50수에 가까운 그 한시, 그리고 그 밖에 이련 스님이 여기저기에서 인용해 놓은 그 한시, 시는 전부 다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래들을 현대어로 바꾸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K 클래식 국악, 요즘에 뭐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하는 그 이날치 같은 그런 아주 그야말로 신박한 그런 곡조를 붙여서 K-팝, 네, 그 업그레이드된 K 국악, K 향가, K 삼국유사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노래가 되다, 또는 삼국유사 뭐 향가로 노래하다, 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이 네 권의 춤, 노래, 여성, 또 불국토 이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대중화하고 세계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삼국유사 K 클래식이 되다라는 책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삼국유사에서 우리 결의 아름다운 멋과 흥을 찾고 특히 불교인의 꿈과 서원을 발굴해서 대중화하고 있는 저 정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은 대한 스님이 그 금강산매경에 그 차례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BBS 무명을 밝히고의 그 이제 이야기였다면, 오늘 BTN에서 그 인터뷰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삼국유사의 또 다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이번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는 삼국이 서로 전쟁을 하던 7세기 아주 정말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또 다른 전쟁, 그 적이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거죠. 세계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삼국시대이죠.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통일 그 신라가 된 다음에 사실 우리는 반쪽 통일 국가였죠. 그 통일 신라 위에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남북국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의 그 하나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통일하는 것을 도와주진 않죠.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눈에 그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무서운 그 강적과 이제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0명이 매일 넘어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이제 뭐 겪어왔던 뭐 전쟁부터 또 최근에 그 1990년대 있었던 뭐 IMF라든 그 경제 위기나 메르스 같은 그때는 사실 그 전염병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거의 뭐 세발의 피라고 여기고 있죠. 예. 이럴 때 우리에게 원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라불교의 첫 새벽을 열었던 백성들의 부처, 국민들의 부처, 나아가 삼국통일을 한 후에 만국의 백제와 고구려 백성들까지 품어서 노래와 춤으로 연부를 가르치고 희망가를 불러주던 부처, 나와 똑같이 생긴 부처, 에헴하고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희망가를 불러주던 중생들의 중생부처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삼국유사 속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원효 대사의 생애나 면모를 얘기해 주세요. 원효를 우리는 해골물 마시고 깨달았다거나 파괴해서 요속공주와 철종을 낳았다는 기이한 행동을 일상의 스님으로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따라서 막행막식하는 또 일부 그 몰지각한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 스스로를 신라의 첫 새벽이라고 그 뜻하는 으뜸원자 새벽 효자 첫 새벽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자기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또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인지, 정말로 해골물을 마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만의 부처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부처였음이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재에도 백제 지역과 고구려 북한 지역에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는 사찰, 전해오는 수행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고구려 백제를 그 만국의 그 백성들을 포용하고 아우르고 그들의 부처까지 자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 번째 질문. 원효대사의 사상과 가르침 중에서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원효구나, 나도 원효구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효가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찾아보세요. 원효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공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본받으리가 없으면 네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내가 원효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그 코로나 사태에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밥 한 그릇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부처라고 생각을 해요. 원효는 그걸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화엄경의 그 회양품을 쓰다가 내가 왜 돌이켜 향하는 그 회양, 중생들에게 나누어 줄 회양을 글로 쓰고 있나? 행동으로 옮기자라고 나온 거지. 나온 것이 그 무예무 아닙니까? 이 시대에 내가 첫새벽처럼 내 친구, 우리 이웃, 아주 작은 곳에서 내 눈에 띄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집안에 원수 같은 식구라도 좋아요.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곳에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의 친구라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춤과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추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총 14편의 그 이야기로 이 책이 꾸려져 있는데 독자들이 주목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삼국유사에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백제나 고구려 지역에까지 당연히 자연히 그의 행적이 뻗쳤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모퉁이나마 제가 직접 답사를 다니며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백제 지역은 답사를 했지만 고구려 지역인 그 북한 지역은 자료 구하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자리 잡고 있는 원효 창건 사찰들, 원효가 수행한 수행처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사, 그 스토리텔링들을 콘텐츠로 복원하고 싶다는 일념이 있습니다. 다음 책은 삼국유사 노래가 되다 입니다. 이제 춤을 이야기했으니 14수의 향가와 50수에 가까운 일연의 찬시, 그 밖에 삼국유사에 인용된 여러 주옥 같은 그 노래들을 모두 모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손뼉치고 대중에게 세상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로 못 보여드린 이 화엄연기 회권도 그림, 이분이 명예의 화상입니다. 이분이 안 계셨으면 의상과 원효의 진영도 없었어요. 여기가 교토의 고선사고 아스카의 그 아스카 테라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 선묘낭자라든지 유석공주의 그런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토의 33간당에도 정말 사람 움직이는 듯한 그 수호신장들이 모셔져 있죠. 여기는 사복과 원효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고선사의 3층 탑입니다. 고선사는 지금 덕동댐으로 수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탑만 옮겨서 경주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효가 중창했다고 전해지는 기림사고, 이곳이 원효가 수행했다는 북한의 금강산 수미탑입니다. 이걸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놓았죠. 원효와 요석, 솔청이 살았다는 경산의 반룡사입니다. 분황사에 모셔진 원효의 진영인데 지금 한 100여 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황사,
꽃다운 황제의 절, 선덕여왕이 즉위해서 3년 만에 만든 절입니다. 원효와 사복이 함께 수행했다는 계암사 우금바이의 원효방이 있는 백제 지역의 절입니다. 이것이 교토 고산사의 왼쪽이 원효, 오른쪽이 그 의상인데 구렛나루 옷을 기르고 거무튀튀하고 약간 야성미가 흐른다고 할까요? 그분이 원효 스님이고 흰 얼굴에 선비 같은 모습이 귀족 의상 스님입니다. 군이 인각사에 모셔져 있는 일현 스님의 부도탑입니다. 거의 마멸되고 깨져서 뭐 모구 화상 정도 읽을 수 있는 일현 스님의 행장을 기록한 비석 파편입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황룡사 빈터인데 요즘 여기에 뭘 자꾸 만들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날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